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지인들은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기겁을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남편과 사별하게 된 바람에 남이 됐던 시어머니가 다시 시어머니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게 된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예, 아가, 조만간 네 시아버지가 또 고약한 소리 할 것 같거든. 설마 합가하자는 얘기요? 아님 손주 빨리 보라는 얘기요? 민우 애비 유별난 거 알잖니? 하나 들어주면 계속 요구하는 거. 나는 너랑 민우 행복하면 됐고, 괜히 즐기는 신혼생활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양반 고집이 너무 세서 나도 술을 좀 써야겠구나.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님? 조만간 너 명절 때 내려오면 단단히 혼내는 척 할 거니까 놀라지 말고 적당히 장단만 맞추거라. 괜히 연기 티나면 안 되니 말 안 하려 했는데 너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말한다. 아, 일부러 혼내서 합가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실 건가 봐요? 그래, 내가 너 꼴 보기 싫다고 하면 민우 애비도 고집 부리진 않을 거다. 참, 그리고 내가 김치며 수육이며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민우랑 챙겨 먹고. 네네, 어머님. 진짜 너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너랑 민우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낙이다. 또 우리 인연이 어떻게 남은 평생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실게요. 더 잘 모시진 말고 비슷하게만 해다오. 뮤지컬을 전공하셨던 시어머니는 교양이 있으시고 말도 잘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제게 과분한 선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와 인연이 끊어지게 된 것은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하던 트럭에 치여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자 시어머니는 집에 얽매이지 말고 재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떠나간 아들 장례식도 치렀겠다. 너는 너 갈 길로 가면 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애도 없으니 그리 힘들 일은 없겠구나. 너 이제 20대 후반이니 제가 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을 테고. 어머님, 저는 계속 박가집안 며느리로 있고 싶어요. 욕심으로라면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건 아니다, 아가. 민우애비 기력도 점점 쇠해지고 있고 우리들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인데 너한테 그 집 맡길 수 있겠니? 안 좋은 모습으로 서로 다치는 것보다는 웃으며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자꾸나.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앞으로 영영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에 나도 서운하다, 아가. 너나 나나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 아니더라도 교류가 있었잖니. 가끔 만나 커피도 마시고 연락하며 지낼 생각이었는데 영영 안 볼 생각이었어?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저 연락한다고 그럼 피하시기 없기에요? 그래. 오히려 내가 걱정할 일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박가집안 며느리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도 했는데요. 어느 날 직업을 상담하러 온 사람 중 하나가 제게 수작질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저 지환입니다. 직장 얼마 전에 추천해 주시고 따로 전화랑 문자도 남겨주셨던. 당연히 할 일인데요, 뭘. 선생님 구직 활동은 잘 되고 계신가요? 에이, 저 같은 거에 매번 선생님이라 해주시니 쑥스럽네요. 그냥 일개 시민으로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사님. 그리고 구직 활동은 현재 안 하고 있고 그냥 감사 인사 겸 밥이나 살까 해서요.
감사 인사요? 제가 딱히 감사받을 정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직업 상담사로서 일 추천해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세상엔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똑바로 저 마주봐 주시고 진지하게 진로 탐색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부탁드릴 테니 제발 밥 한 번만 사게 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시간이 날지 어떨지. 주말이든 평일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 될 때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상담사님. 직업 상담사로 일하던 중 젊은 남자가 찾아왔었는데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 호감을 표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이후 연애라는 것은 신경도 쓰고 살지 않던 저였지만 어린 데다 적극적인 남자가 밥을 사겠다며 사적으로 말을 걸어대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식사에 응했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는데요. 오늘 너무 잘 얻어먹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네요. 갑자기 바쁘시다고 하시는 바람에 도중에 나가셔서 커피 대접도 못했어요. 아,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긴 제가 죽일 놈이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사님. 이름 부르신다고 하셔놓고는 그럼 윤주 씨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윤주 씨도 저 편하게 지환 씨 하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뭐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서요. 그럼 다음에 못 먹은 커피 쏘실 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꼭꼭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저와는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었지만 활기차고 쾌활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남자라 호감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지속되던 중 각자가 배우자를 사별하게 됐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가 지나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된 저희였어요. 지원 씨, 오늘도 데이트 도중에 또 사라지고 말이야. 이러다가 나 애인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누님 토라지셨어요? 내가 일이 늘 바빠서 미안.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바쁘신 걸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울 자기처럼 바쁜 사람은 또 처음이네. 그냥 아버지가 사업 운영하는 거 나도 좀 관리하고 그러는 거야. 따지고 보면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서 편하게 말을 못하겠네. 건물주가 왜 말 못할 일이야? 지원 씨 특이하다. 아니 그렇잖아. 따지고 보면 아버지 등에 올라탄 것뿐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룬 것도 없고 남자로서 나도 뭐 하나 싸움 말고 잘하는 게 있어야지. 지원 씨 싸움 잘해? 그걸 또 잘한다고까지 할 정도면 어지간한가 보네. 학창 시절에 혹시 놀았던 부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서 무게 잡던 부류. 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어? 그럼 막 일진 같은 거였던 거야? 뭐 그냥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서 애들이 못 건드리고 그랬던 거지. 그보다 누님, 아빠랑 엄마가 한번 사귀는 처자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지원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지원 씨 몸에 문신 말이야. 팔에 뭐 일심인가 적혀 있던 거. 어쩌다가 하게 된 거야? 아, 어릴 때는 내가 좀 많이 의지박약이었었거든. 그래서 타투샵 하는 삼촌이 새겨준 거야. 마음을 딱 하나 굳게 먹고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라던가? 촌스럽다 싶어서 후회 중이니까 나중에 결혼 전에 싹 다 지우든지 하려고. 나중에 삼촌분 나도 소개시켜 주라. 발목에 작게 하나 레터링 같은 거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에이, 됐어. 여자는 문신하는 거 아니야. 이쁜 몸 뭐하러? 핸드폰이나 차나 순정이 최고인 거 알지? 설마 돌아가셨다던 전부인 분까지 싸잡아서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내가 울 누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랑 묶음으로 쳐. 사이가 점점 깊어지게 된 저는 지원 씨의 집안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뵙자고 했던 지원 씨의 부모님 중 하나가 바로 제 시어머니였던 분이었어요. 저를 알아채고는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지만 짐짓 모른 척하라고 눈짓을 보내시기에 저도 따랐습니다. 서로를 모른 척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시간이 흘렀고 집에 돌아갈 때쯤 시어머니였던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구나, 아가.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니 어떡해?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어머님, 제가 계속 전화드렸었는데 피하고 문자만 하셨어서 서운했던 거 아시죠? 알지, 아는데 또 괜히 친해졌다가 각자 사정 때문에 멀어지는 게 마음 아파 그랬다. 그런데 지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니? 직업 상담사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직업 구하겠다면서 찾아와서 자연히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도 된다. 민우 억울하게 죽은 충격 때문인지 민우 애비도 얼마 안 있어서 하늘 갔고 그 뒤로 적적하고 사람도 그립다 보니 어찌어찌 연다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어찌어찌가 궁금한 건데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고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아버님 되실 분도 좋은 분이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너도 지환이랑 결혼 마음이 있나 보구나. 너 보기엔 걔가 괜찮은 거 같니? 이모저모로다가 확신까지야 아니지만 저한테 잘해주고 착한 것 같아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지한 씨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저보단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애초에 나도 재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 집안 사람들은 너무 비밀이 많고 요상한 집안이라. 어머님이랑 저만 하겠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될까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괜히 서로 알았던 티는 내지 말자꾸나. 남자들 대범한 척 해도 과거사 신경 쓰기 마련이니. 네,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늘 새기고 있겠습니다. 아니, 또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말거라. 너 전에 합가 못하게 하려고 연기할 때 장단만 맞추랬더니 연기 더럽게 못하더구나. 에이, 그거야 어머님이랑 꼭 합가하고 싶어서 일부러 못한 척 한 거였죠. 어쨌거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아버지가 될 사람도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가 정말 따랐었던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환 씨나 예비 시아버지, 그 집안에 대해 아는 것이 아직은 없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심스럽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자리 잡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그런 든든한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도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함에 담긴 유골이 되어 저와 재회하였습니다. 미안. 자꾸 결혼식 미루기 싫은데 사건이 이래저래 연달아 터지니까 정신이 없네. 친구라는 사람이 대뜸 유골함 전해주면서 실종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이게 뭐 현실감도 없고.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님이 어쩌다가 그런 선택하신 건지 모르겠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실 분 아닌 건 어떻게 알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심지가 굳은 분 같더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뭐 나야 잘 모르긴 하지만 아빠한테 상처 안 주려고 그랬던 것 같긴 하네. 불치병인데 괜히 자기 짐 되기 싫어서 떠났다는 것부터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나이 들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 그게 이 경우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환 씨는 나이 많은 거 싫어하면서 난 왜 좋아해? 누님은 주름 하나도 없잖아. 관리도 잘하고. 나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숙미도 있는데 얼굴은 동안이니까 아주 굳굿이지. 나도 화장해서 그렇지. 쌩얼은 그냥 제 나이로 보이는데? 그럼 실망하겠네? 에이, 그걸로 뭐 또 실망까지 하겠어.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누님은 다 좋아. 예를 들면? 내가 뭐 해야 싫어할 건데? 그거 말하면 일부러 장난칠 것 같아서라도 말 안 할래. 어쨌건 누님 나중에 상황 진정되면 그때 다시 결혼식 얘기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자. 지금 진행하기에는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도 하나 좀 걸리는 거 있는데 말해도 되나? 그 장례식장에서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지환 씨 보고 형님 하면서 인사하던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아, 그거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으이그, 나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고 했잖아.
원래 예체능은 상하 서열이 있어서 행림행림하면서 지내고 그래. 어딘지 석연찮은 대답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충격받아 있던 저는 그리 깊게 따지지 않고 납득을 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대해 슬슬 얘기가 지환 씨의 입에서 나올 무렵이었죠. 다시금 지환 씨의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얘 나다 시엠이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아니고 죽은 네 시엠이 맞으니까 절대 차단하지 말거라. 그리고 괜히 주변에 알리거나 티내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말 너만 몰래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분명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설마 살아계셨던 거예요? 전 어머님 유골함까지 친구란 사람한테 받아서 정말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듣거라. 너 지금 살고 싶으면 당장 지환 이 집에서 탈출부터 해야 한다. 당장. 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탈출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시고 불치병이니 유골함이니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신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 집안 순조폭 집안이니까 당장 벗어나야 한다. 내가 안 그래도 전 부인들 어떻게 사라졌고 죽었는지 흥신소 이용해서 알아보고 하는 말이다. 저로선 낯빛이 절로 창백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어머님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지환 씨도 유명한 조폭이며 성격 개차반인 부자로 전 부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폭행을 당하거나 의문사로 죽음을 맞이했다더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였지만 시어머니가 흥신소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자료를 보내주셨던 데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걔 중엔 조폭인 거 알아차리고 헤어지겠다고 얘기 꺼냈다가 안면한 몰된 여자도 있었다더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스스로 죽은 척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세상에는 무서운 인간들이 정말 많단다. 아가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저도 지환 씨한테 그런 말 했다가는 위험한 거 아닐까요? 하긴 걔 그나마 애비랑 달리 유순한 편이긴 해도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 큰일 났는데요, 어머님.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분명히 이유 따지고 들 거고 저 거짓말은 잘 못하는 편이라서요.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혼자 안전하게 계시지. 내가 너 냅두고 어떻게 그러겠니? 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그간 내가 그래도 그 집안에서 지낸 세월이 있으니 알게 된 것들인데 써먹어 보렴. 저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와 밥을 먹는 내내 고기가 이에 낀 듯이 찝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와 지환 씨와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낸다거나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기도 했죠. 티를 내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실시간으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걸 보니 이거다 싶었습니다. 우리 이쁜 지환 씨, 나 오늘 아버님한테 점수 좀 많이 땄을라낭? 점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년이. 뭐? 미년? 지환 씨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직업 상담사 나부랭이 인연 팔자 피게 해주려고 했더니 결혼식까지 용케 본성 잘 참았다? 근데 이 천박한 음식을 처먹을 거면 좀 주변 사람 입맛도 생각해가면서 먹어. 쩝쩝찝찝 후루룩 아주 신나서 지 떨어대더만. 헐, 지환 씨 내가 고작 밥 먹는 동안 실수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그래도 오랫동안 서로 사귀던 세월이 있는데? 사귀던 세월이고 나발이고 더 엉겨붙지 말고 꺼져. 앞으로 또 연락하면 담궈버린다. 그리고 앞으로 식사 자리 있을 때마다 쩝쩝 소리 안 내게 조심하고 밥 먹을 때 갑자기 국그릇에 대가리 처박히면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라.
알겠냐?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그걸 고치라고 말을 하면 되지. 어떻게 지환 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 수 있냐고. 그동안 이런 본성 숨기고 나 만났던 거였어? 를 하세요. 를. 하여튼 꺼져라. 더 말 섞고 싶지도 않다. 아빠가 너 같은 거 또 데리고 와서 며느리니 어쩌니 하면 나 죽인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오케이? 지환 씨. 저는 지환 씨. 하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조폭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별을 하려고 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이 틀림없었던 상황에서 먼저 비호감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이별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된 뒤 시어머니는 조폭 부자가 겁이 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옛날처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이었다가 또 가족이 될 뻔도 했던 시어머니.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도 쭉 교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까지 괴팍하고 말 험하게 하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돈 없다며 저와 엄마를 싸잡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사과하게 만들고 돈까지 내놓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혜영아, 너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마랑 아빠가 혼수도 제대로 못 보태줘서 미안하구나. 아무리 박서방이 너 몸만 오라고 했어도 대출을 해서라도 혼수는 넉넉히 해줘야 하는데 말이다. 네 아빠가 빚보증만 안 섰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못난 탓에 가 피해를 보는구나. 엄마, 앞으로 또 그런 소리 하면 화낸다? 솔직히 나 대학 다닐 때까지 잘 길러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나도 이제 성인이라서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도 아니었고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빠나 엄마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닌 걸 어쩌겠어? 박서방이랑 내 시엠이 될 사람 볼라치 없어서 그래 이거사. 없는 형편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애시당초 그이가 몸만 오라고 한 거 빈말 아니었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니까. 사돈 양반 보니까 굉장히 체면 같은 거 따지시는 것 같던데 괜찮겠니? 이제는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히 결혼 파하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서방이나 나나 돈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럴 사람들 아닌 거 알잖아. 어머님이야 뭐 상견례 때부터 이미 결혼 승낙하신 상황이고 결혼식 일정 잡히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집안이 뒤집어질 줄이야 우린들 알았겠어? 엄마 괜히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지 마. 보증금 들고 날은 아빠 친구분이 잘못한 거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되는구나. 그렇잖아도 네 아빠 요즘 백방으로 대출 메꾸면서 식당 일 하고는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 차라리 이 와중에 네가 시집을 가서 그 모습 안 봐도 되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싱숭생숭한 게 요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쁜 딸 시집 가면 서운한 거야 당연한 일이지. 시집 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 마셔. 제가 결혼식을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는 친구의 빚 보증을 섰었는데요.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빚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갚는 대출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을 정도로 버겁던 시절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번듯한데 기업에 보냈었다면서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그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혜영아, 미안. 우리 신혼집 장만하기로 한 거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것 같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서 꼭 거기서 살고 싶다더니? 직장도 가깝고 완전 새 집도 아니라서 새집 증후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딱이라며. 그랬었지. 그런데 엄마가 돈을 지원 못 해주겠다고 그러시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거래?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증 사건 듣고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나 봐.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낄 생각부터 해야 한다면서 혜영이 너나 나한테 그냥 한 집에서 살면서 돈부터 모으라는 거 있지? 오빠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나야 당연히 반대했지. 엄마 잔소리 버티는 것도 나도 이제 지겹거든. 솔직히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나도 많이 버겁고. 어머님이랑 오빠랑 사이 친한 거 아니었어? 친한 척 하는 거지. 엄마가 그래주길 원하니까. 오히려 친한 마음보다 원망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얘기했었던가? 학원에서 모의 시험 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고. 응. 그때 어머님이 오빠 시험 치는 거 알고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다며.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차.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나를 완전 도구 취급하는 것 같다고 느낀달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대화로 풀어가 보려고 하면 매부터 들고. 아주 내가 엄마 때문에 집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냐. 그래도 일단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어차피 뭐 돈 안 주시겠다는 걸 억지로 받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애초에 호의로 주신다고 한 거기도 하고. 차라리 원룸에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 돈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집장만 할 때 보태기도 좋잖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신혼 초부터 찍히고 싶지도 않고. 결국 저는 어머님과의 합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어머님이 제게 집안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아침, 저녁을 꼬박 차리라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언어로 쏟아지는 경멸과 멸시였죠. 사돈분들이 빚보증 때문에 완전히 떨어먹게 되었으니 너도 참 걱정이 되는구나. 아니요, 지금은 두 분 다 식당일 열심히 하시면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물론 빚이야 갚아야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털어냈고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건 내 상태가 아니다. 너가 앞으로 사돈들처럼 돈 헤프게 써버릴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돈을 헤프게 쓰다뇨.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빚보증을 선다는 거, 그거 결국 남 믿고 돈 날리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 아니니? 사람들이 나이도 잡술 만큼 잡섰으면 인간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날 봐라. 개 모임할 때도 주변 평판 따져가면서 딱 검증된 사람들 있는 곳만 들어가잖니. 물론 빚까지 지게 된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게 들릴 수는 있을 텐데요. 아빠나 엄마나 친구한테 속기는 했어도 해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다 안 믿으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막상 어머님도 결국 개모임 하시는 분들 믿으시는 걸 텐데 친구도 아닌 사이니 속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기를 왜 당하냐는 거다. 결국 남한테 속는다는 건 본인 욕심 때문에 다 자초를 한 거지. 아버지는 딱히 욕심부린 게 아니라 친구분 도와드린 건데요. 다달이 이자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니? 그리고 도와주면 나중에 또 비빌 언덕도 생기는 거니까 보험도 들어놓을 요량이셨겠지. 설마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을 믿어서 빌려줬다고 하는 거니? 그럼 더더욱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어머님께서 저한테 뭔가 화나신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괜히 부모님 욕하시면서 둘러가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고칠 테니 드러나 보려고요. 이거 당돌하기가 아주 짝이 없는 애구나.
혼수라고는 딸랑 1,000만 원만 해온 주제에 낯짝도 아주 두껍고, 나였으면 일가 친척들한테 한 명당 100만 원씩 빌려서라도 혼수 적어도 5천은 해왔을 거다. 돈도 없으면서 잘난 집안 결혼하려고 한 너나 너 같은 거 좋다고 해벌쭉거리는 내 우재나 정말 속이 터지는구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한테 빚 때문에 손 벌리시거나 하진 않으시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 분들한테 빌려 1,000만 원이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솔직히 신혼집 장만에 안 보태준다고 하셨지 않나요? 그럼 그이나 저나 당장 들어간 비용만 놓고 보면 제 쪽이 오히려 많이 투자한 셈인데요. 내 셈법이 그따위니까 걱정이라는 거다. 나중에 내가 너랑 우재하는 거 마음에 들면 어련히 독립시켜주고 돈도 넉넉하게 해줄 텐데, 당장 열받는다고 따져대고 당장 돈 더 썼다고 생색내는 걸 보니 속이 터지는구나. 어휴. 저는 당장의 것만 계산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면서 먼저 계산기를 꺼내시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한 건데요. 됐다. 입 아프게 자꾸 했던 말하게 하지 마라. 하여튼 간에 넌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까 행실에 늘 신경 쓰고 다니도록 해. 알겠니?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 후줄근한 옷들 죄다 버리고 좀 이쁜 걸로 맞추고. 엄마와 아빠가 사준 옷을 비하하고 돈으로 대놓고 괄시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투에 저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날이 하루하루 되풀이 되다 보니 저로서도 계속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빠가 어머님이랑 나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힘 좀 써줘. 아니면 어머님이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거, 음식 같은 거라도 알려주든지. 내가 재료 좋은 곳에서 공수해와서 점수 좀 따려고. 어차피 곧 분가하면 곧 안 보게 될 사이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리고 그동안은 같이 살 건데 친해져 두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 오빠가 잘 좀 중재해주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고 하여튼 신경도 좀 써줘. 혜영아, 너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엄마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돈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걸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오기가 있지. 이대로는 분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잘해보고 점수 딸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 얻어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게 잘 될까 모르겠다. 결국 남편의 중재에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있을 동안만 하더라도 종종 웃으시며 미소를 보이시던 시어머니. 하지만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라며 일어서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당황하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태도였죠. 모셔드리겠다고 해도 택시를 타고 휙 가버리시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그이가 애써 시간 마련한 건데 제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너도 눈치가 있으면 이런 일로 나 불편하게 좀 하지 마라. 니네 집 안 해준다고 했던 것 때문에 우제 빈정상한 것 같아서 참기는 했다만 이게 대체 뭐니? 돈 없어지면서 눈치도 없어진 거야. 저는 풀어보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집안 망한 너고 내가 집안 체면 생각해서 결혼 얘기 취소는 안 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잘한 일인지 후회스럽구나.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그럼 저희 집안 기울어진 것 때문이에요? 상견례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돈 얘기 별로 안 하셨잖아요. 이미 갖춘 사람한테는 그걸로 잔소리할 일이 있겠니? 근데 지금 너나 사돈 양반들이 이제는 없으니까 내가 분통이 터지는 거다. 그걸 순순히 수긍을 하면 될 텐데 바락바락 대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더 열받는 거고.
제가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순순히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돈 쓸 일 있으면 주의하고 엄마 아빠처럼 돈 날리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하면 만족하시나요? 지금 말하는 본새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훤히 보이는구나. 내가 엎드려 절받자고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대체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냐? 가난하면 염치도 없어지는 거냐? 네 애미애비 수준도 알만하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는 나날이 심해졌고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막말도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해보고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형편이 힘들더라도 분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거금을 전달받게 되었죠. 엄마, 계좌이체 한돈 봤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1,000만 원이나 보내? 나랑 너희 아빠가 요즘 더 열심히 일한 거 알지? 덕분인지 지역 신문에 소개가 되는 바람에 장사가 잘 풀리게 됐지 뭐니. 그런다고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겨? 안 그래도 그것까지 얘기하려던 참이다. 네 아빠 친구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더구나. 아빠 빚 보증서 줬던 거 돈 붙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이나 나나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뭐? 그럼 아빠가 빚 보증 섰던 것도 다 해결되었었던 거야? 그래. 그래서 너 혼수 때 적게 준비해서 구박받고 있을 거 만회 좀 하라고 돈 좀 붙였지. 일단 그걸로 모자랐을 혼수 자금에 보태고 나중에 또 보내줄 테니까 집 장만하는 데도 쓰자꾸나. 어차피 잃어버렸던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기니 내 아빠나 나나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기야 하지. 그리고 사돈 양반한테 명품백도 하나 선물할까 싶구나. 엥? 어머님한테 명품백은 왜? 너랑 박서방 결혼하고 나서 내 생일이랑 아빠 생일 물어보니까 비싼 선물을 다 챙겨주시지 뭐니. 아빠한테는 비싼 양복에 나한테는 밍크 코트까지 챙겨주면서 힘내라고 하시더라. 엄마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걸로 핍박은 했었지만 베푸는 걸 아끼지는 않았었다는 생각이 스쳤죠. 어쩌면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란 건 노파심에 하는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뿐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날, 저는 엄마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서인지, 그게 아니면 엄마한테는 별 악감정이 없어서인지 친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네 애미 내 생일 잔치엔 왜 온 거라니 옷은 무슨 거지 새끼 마냥 입고 와선 동냥이라도 하러 온 거라니? 어머님, 엄마가 준 생일 선물 보면 놀랄 텐데요. 뭐 생일 선물이 뭐길래? 그간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 감사하다고 명품백 선물을 했더라고요. 가짜 아니고 보증서처럼 쓰는 개런티 카드인가도 들어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아니 사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선물을 해. 그럴 돈 있음 아껴서 너네 집 만드는데 보태기라도 해야지. 사실 어머님이 모질게 말씀해서라도 돈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 알려주려 하신 건데 제가 오해를 많이 했나 싶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인데 엄마 아빠가 돈 날린 일도 겹치고 저도 죄송스럽기도 해서 순순히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난 또 뭔 대단한 얘기를 하나 했다. 알겠으니 선물 제대로 받았고 감사하다고 전하기나 하거라. 네. 혹시 또 하실 말씀은 더 없으세요? 그간 나도 어른으로서 말이 너무 심하긴 했었지. 그리고 어쨌거나 욕봤다. 어머니와 저의 갈등은 얼추 해소가 되었죠. 저에게 틱틱거리는 투도 많이 줄어드신 어머님 덕분에
합가 생활하는 것도 많이 수월해졌다 싶었고요. 남편에게는 굳이 분가를 해야 하나 말을 꺼낼까 고민하던 중 저는 어머님의 감추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조만간 집에서 나가서 지내거라. 약속했던 신혼집장만 지원해 줄 테니까. 너도 나 편하진 않을 테니 그게 좋잖니. 사실 요즘 적응이 되기도 해서 그냥 있을까 싶은데요. 나가면 어머님 잔소리 그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질이 좋지가 못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 괜히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런다. 사돈 양반 들먹이면서 너한테 성질낸 것처럼. 이제는 안 그러시잖아요. 괜찮아요. 너한테는 민망한 얘기다만 또 사과를 할 일이 있어 그런다. 사실 개 모임에서 갯돈을 들고 개주가 도망을 갔었거든. 딱 내가 받을 차례 앞에서 말이다. 어머님의 말은 저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희 신혼집을 장만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제가 계모임의 신뢰관계를 지적했을 때 이미 돈이 없으셨던 상태였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고 사돈댁도 그런 일이 있고 보니 온갖 게 다 짜증나고 말할 곳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지옥이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조심하라고 한다는 게 그만 화풀이를 해버렸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저나 남편이나 상상도 못했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니들 일도 버거운데 짐을 얹을 순 없잖니. 어쨌건 나도 도망간 개주 그 망할 것 잡았고 돈도 거진 다 돌려받았구나. 그러니 신혼집 보태주는 건 약속한 대로 하는 게 맞다. 어머님, 저희는 진짜 괜찮은데요. 꼭 너 생각해서만 그런 게 아니다. 기센 며느리랑 지내기 내가 힘들어서 그런다. 종종 반찬 들고 방문할 테니 그때 홀대나 하지 말거라.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고집대로 봐두었던 신혼집보다 더 좋은 곳에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요.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잘 풀릴 수 있었죠. 돈이나 체면 따져가면서 살던 시어머니, 역시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전보다는 사람이 더 순해지기도 했고요. 이 일로 인해 사람을 믿거나 불신한다는 일이 보이는 그대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과 소통의 중요성 역시도 알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화를 하면서 속을 터놓고 협조하며 지낸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